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율곡 이의 자손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보물 강의는 최고의 보약, 과학적으로 증명된 도파민을 품어내는 음악, 여러분의 뇌와 건강에 엄청 중요한 강의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슬픈 음악에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며 즐거운 음악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셨죠? 반대였습니다. 도파민이 뭡니까? 신경 전달 물질.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말하는 그 비극적 연극과 음악이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킨다. 이 카타르시스가 맞았습니다. 고대인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알아주는 음악 콩쿠르의 파이널 그 곡들은 전부 슬픈 콘체르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연주자의 그 이모셔널한 익스프레션, 그 능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슬픈 음악에 관해 재미난 유머로 시작할까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을 처음 받아든 이 지휘자는 보면대에 놓인 그 악보를 한번 쭉 훑어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보르작님, 이 곡은 춘곡인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지휘자 양반 뭔 소리? 그 소리는 아주 기쁜 춘곡이요. 악보를 거꾸로 놓았구만 그래. 30년 넘게 전 세계 인종들을 가르치면서 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음악 취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초나 중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슬픈 음악을 주면 하품을 하면 진도도 빨리 나가지 못합니다. 박사님, 저희 엄마가 이 곡이 너무 슬프대요. 다른 곡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드밴스드 레벨에 도달하면은 놀랍게도 백발백중 슬프고 로맨틱한 음악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쇼팽, 라흐마니노프, 리스트의 단조곡의 그 깊고 애절한 그 선율에 푹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감정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은 단순히 그 건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연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계 명치이자 연주자 평론가들에게 무슨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고 물으면은 영락없이 슬픈 음악입니다. 어느 날 쇼팽이 살롱에서 슬픈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양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어이 쇼팽, 음악이 너무 슬퍼. 경쾌한 음악을 좀 치구랴. 배가 고파서 그럽니다. 이 시적인 음악을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농담조로 받아쳤지만 쇼팽은 이 슬픈 음악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슬픔이 나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끕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시인이 되고 작곡가가 되며 또 문학가, 예술가가 됩니다. 말러는 교향곡 1번 3악장의 그 프랑스의 재미난 동요 프레르자크 형제를 아주 슬픈 멜로디로 마치 장송곡처럼 만들었습니다. 프레르자크 프레르자크 도메부 도메부 소네르마틴 소네르마틴 딩동댕 딩당동. 자크 형제님 아직도 자고 있나요? 아침 종이 울렸어요. 딩동댕 딩동댕. 이 동요는 사실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 고아원생 자크 형제들을 깨우는 노래입니다. 야 자크 형제, 니희들 당장 일어나지 못해? 빨리 가서 종 울려. 딩동댕 딩동댕. 그는 교향곡의 중국신 이태백의 한 잔의 술을 음악에 넣어서 취한 세상을 음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죽기 일주일 전 그 초연된 비창 교향곡에 이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슬픔은 내게 저항할 수 없는 음악의 언어입니다. 그의 언어를 음악 속에 다 집어넣고 간 겁니다. 가장 마지막 장은 그의 슬픈 라이프를 이야기하죠. 신경과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슬픈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쾌감의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슬픈 음악을 듣는 순간 인간의 불안감 대신 안정감이 돌며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활성시킨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슬픈 음악이 내처럴 바이아그라,
우울증 치료제, 신경 안정제라는 겁니다. 영국 더럼 대학교의 음악 인지학 교수, 미국 신경과학자이자 음악가인 찰스 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교수 등 이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도대체 이 슬픈 음악이 인간의 내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야.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실험을 한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이 슬픈 음악을 듣는 동안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여 그 뇌 시스템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더 깊이 치유하게 됩니다. 슬픈 음악일수록 도파민을 더 분출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슬픈 음악을 들으면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그 내면 가치관, 그 행동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찰싹찰싹. 어머니가 보고 싶다. 더 잘해드릴걸. 흑흑. 슬픈 음악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을 통찰, 자기 고백과 반성, 그리고 동정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음악을 듣는 동안 마음의 긴장과 그 불안이 풀렸다, 쥐었다 하며 케미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즉, 내가 감정을 자극해서 이 도파민을 활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그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킨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예술가의 가장 고귀한 자양분입니다. 가장 배고픈 슈베르트도 한마디 하죠. 나는 음악과 함께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법을 배웁니다. 도파민을 팡팡 내뿜는 가장 슬픈 음악들을 시대별로 간단히 알아볼까요? 중세기 시대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진 곡은 성모의 애가, 프랭투스 마리아입니다. 프랭투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가장 슬픈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찬트며 금욕주의 찬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가장 슬픈 노래는 토마스 톨리스의 예레미야의 애가, 즉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애도하며 부르는 곡입니다. 바로크 시대 가장 슬픈 음악은 핸델의 그 슬픈 춤 사라방드, 바흐의 아다조, 알비노의 아다조, 그 다음에 카치니 아베마리아, 헨리 퍼셀이 작곡한 카르타고의 여왕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한 디도와 아이네야스. 다음은 고전파 시대 가장 슬픈 노래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특히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그야말로 도파민이 팡팡 나오게 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레퀴엠입니다. 콘체르토 23번 느리는 악장도 굉장히 슬프죠. 베토벤은 매우 정열적인 리듬 속에 아주 대조적인 슬픈 멜로디를 숨겨놓았습니다. 그의 정열적인 그 소나타나 교향곡들, 그 느리는 악장은 거의 다 장송곡 수준입니다. 낭만파 시대 사무엘 바버의 그 아다지오는 마치 통곡하듯 하죠. 말라의 교향곡 그 5번 느린 악장 아다지오와 함께 이 대통령들 장례식에 많이 사용되는 곡입니다. 쇼팽 프렐리드, 소나타, 협주곡, 녹톤, 이 많은 곡들은 매우 멜랑콜리한 멜로디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의 모든 곡들은 도파민을 품어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인상파 초기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2번과 3번, 그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향수를 느끼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듣던 그 종소리를 가장 슬프게 묘사한 작곡가입니다. 음악에서 종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혼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이집트 그 벽화들을 보면은 왕이나 여왕이 그 둥근 십자가 같은 그 도구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뭘 움켜쥐고 있는 거야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종입니다. 발티칸의 교황이 선출된 기쁨을 알릴 때도 종소리, 결혼식, 장례식 종소리,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2악장, 교회에서 코랄 성분이 들어간 그 사성부에서 흐르는 종소리, 리스트의 라캄파넬라에서 맑게 울려 펴지는 종소리, 그리고 베를리오주의 환타지는 직접 이 교회에서 쓰던 딸랑총을 사용합니다. 아기의 몸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에밀레 종소리는 정말 인간의 울음소리 같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이 장조 음계로 슬픈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음악가는 리스트입니다. 열광을 하거나 그 열정적인 사람을 마니아 또는 뭐 매니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사실 리스트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당시 리스트가 연주할 때마다 여자들이 그에게 달겨들어 머리카락을 뽑아가고 자켓의 단추도 떼어가며 끼고 있던 그 장갑까지 뺏어가지고 손가락 부분을 싹둑싹둑 잘라서 나눠갖고 연주할 때마다 비명을 질러대며 기절까지 했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이러한 여자들의 광기를 그대로 묘사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하이네는 리스트의 그 광경을 보고 리스트 매니아라고 이렇게 속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매니아, 마니아 이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걸까요? 오리진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언어, 그 조울증 환자 또는 정신 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이후 비틀즈를 열광하는 그 비매니아, 또 영화광은 또 무비 매니아, 또 커피광은 커피 마니아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 음악 역사에서 나온 것이 꽤 많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슬픈 음악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시켜 쾌감의 도파민을 만들어낸다 였습니다.